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 3061.42선에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네요. 초반에 좀 강세를 띄웠던 코스피가 나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세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초반 장이 강세였으나 이제 12시 그러니까 정오 전쯤에 해가지고 엄청난 매도세에 결국에는 이 코스닥도 약세를 띄면서 종가 마감하게 되었네요. 956.17선에 마감되었습니다. 업종 상위 순으로 살펴보면 컴퓨터 주변기기, 우주항공, 국방, 건축자재, 제품, 해운사, 손해보험 이렇게 있네요. 컴퓨터 뭐 주변기기 요즘에 뭐 채굴 이런 거에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반도체 물량도 부족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이런 건 없고 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네요. 한국정보공학 이거 이것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애가 좀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눕자 이거 이 느낌인데 잉크테크 이거 들어본 거예요 같아. 딱히 뭐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하락장으로 변하다 보니까 음,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하락 그나마 좀 덜 하락하고 약간이라도 조금 더 상승한 어떤 개별 주식이 랭킹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하면 그 무기 제조 정밀 공업 업체로 좀 유명하죠 한화가. 키움키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사줬네요. 1.2조 유상 증자했고요. 매수 유입세가 오늘 좀 강했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전체적으로 좋고요. 파워 수치도 무난하죠. 26 빼면 전체적으로 봐도 괜찮네요. 무난하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약간 변동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중요한 게 이번에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 그다음 3년 만기 회사채 같은 경우에 0.02, 0.01 각각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콜금리 같은 경우에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르고 내림이 조금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 9% 이상, 대략 한 약 10% 정도 상승 흐름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IG 넥스원도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키움 매도, 한화 매수,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들어왔고요. 대표가 재선임 되었다. 이건 3월 29일 날짜 들어온 뉴스. 방산 전시회 괜찮네요. 영업이익 매출액 당연히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퍼스치가 아까 그 한화보다 훨씬 더 좋네요. 한화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좋네요. 주당 배당금도 주네요. 여기는 여기도 주당 배당금이 이제 주기 시작하네요.
한국 항공우주 여기도 요즘 좀 많이 뜨고 있죠. 예, 요즘 좀 많이 떴고 41,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네요. 키움키움 있고요. 외국인들 순매수, 기관 순매도 형태를 보여주었지만 매수세가 좀 더 강한 관계로 오늘 조금 상승, 예, 약간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하락세, 코로나 때문에 하락세에서 반전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좀 더 간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정도 한 4만 원대 선부터 이제 좀 갈등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항공국방 이런 것들은 좀 장기 투자, 멀고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뭐랄까 투자 스타일의 어떤 그런 개개인의 투자 스타일을 생각하면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략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건축자재 뭐 있을까요? 노루 페인트 이런 거 유명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건설붐이랑 같이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연관돼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고 일반 뭐 보면은 유지 보수비 이런 걸로 해서 건물 수선 유지 이런 걸로 페인트 많이 칠하고 그러긴 하는데 홀딩스는 노루 페인트뿐만 아니라 노루와 관련된 전체적인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홀딩스가 뭐 지주 회사죠 뭐. 유화 유화는 어딘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키움증권이 매수 상이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3월 11일자 2021년 3월 11일자 하면 우선주 보통주 배당 지급되었고요. 예상 배당금보다 조금 더 주는 걸로 보이고 호실적에도 저평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퍼 수치가 12배면은 좋죠. 예, 좋죠. 투자하기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 수준 어느 정도 그 주가는 회복한 상태이다. 앞으로 노루홀딩스가 조금 더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면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노루홀딩스는 솔직히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 조금 더 싸게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일홀딩스도 들어본 것 같은데 KCC는 유명하죠. 예. 키움 미래에스테우 이렇게 매도 매수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 외국인 매도세, 기관 매수세였지만 기관 매수가 2배 이상, 거의 약 3배 정도 강했던 관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을 챙겨줬죠. 배당금은 꾸준히 나오는 회사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퍼 수치는 3.5배. 뭐죠? 은행주인가요? 굉장히 좋은데 퍼 수치가. 회사채 발행이 7천억 몰려. 이거 벗고 회사채 수요. 회사채 KCC 회사채면 뭐 신용등 그 뭐 채권 등급도 뭐 높겠네요. 예, 친환경 페이트 신제품 나왔다고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종목 분석 퍼 수치가 3.38밖에 안 돼. 배당 수익률도 2.5면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 여기 괜찮은데 이거 본드 등급 채권 등급도 이렇게 나와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들어가 있고 재무 상태표 재무 대차제 대조표라고 하죠. 재무 상태표 세전 계속이 손해 마이너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 2020년에 돌아섰지만 2021년 12월달 예상으로 갔을 때고 이거는 지금 계속 사업 운영으로 해서 나온 건데
어떻게 코로나 때보다 조금 떨어진 수치로 보입니다. 단기 순이익 비집에 자산은 늘어났고 부채도 늘어났고 자본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본금이 줄었네요. 부채로 돌렸나? 자본은. 여기 보면 이자 발생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예, 부채가 좀 많이 커졌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떨어졌어요. 2021년에 조금 더 개선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순이익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순이익률이 중요하죠, 솔직히.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률만의 어떤 어, 메리트, 손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전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를 살펴봐서 이제 세후에 얼마 정도 이제 이 그 기업 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지 이런 걸 또 파악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단기적으로 상승된 게 아닐까라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상승 흐름폭 5일선 이평선 5일선으로 봤을 때도 괜찮고 지금 딱 봐도 완전 상승 흐름세로 보이고요. 하지만 2019년 때 이때 적자였으니까 이때쯤 뭘까? 2018년? 2018년 정도 생각해 봤을 때 아직 텀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생각이 들고요. 한 최소 27만 원 정도, 27만 원 정도를 펀더멘탈로 잡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27만 원을 베이스로 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외인들이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서 JP 모건이 팔았네. 보유율이 외인 보유율이 몇 퍼센트까지 떨어지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7%, 21%까지도 보유했었네요. 21%까지도 보유했었고 지금 15% 15%까지도 들어갔었던 줄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대략 한 15%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 상태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12.4%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근데 JP 모건이 왜 팔았을까요? 지금 그때 바이두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왜 해외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을 시각으로 해외죠. 미국에서 지금 뭐 바이두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했던 그 헤지 펀드가 지금 강제 청산 레버리지를 많이 땡겨가지고 강제 청산 결국 실패해서 강제 청산 반대 매매를 당해서 강제 청산을 당했는데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매도를 많이 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한 3천억 원 정도 매도를 같이 기관 정도로 따라가 줘야 하는데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고 코스닥은 좀 많이 매도를 해줬네요. 네. 내일도 아마 외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좀 많이 치지 않을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지 않을까, 숏 포지션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인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200선물 인버스 2 곱하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샀네요, 오늘. 많이 샀고요. 이전에 1200으로 봐도 이거는 뭐 상계 처리해도 이거 없애고 땡땡 해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예, 곧버스를 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를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걸로 보이고요. 반면 외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초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담았죠. 예, 외인들 많이 담았고 기관 같은 경우에 조금 담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이전에 봤던 상품들 조금 정리하고 그래도 뭐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이런 것들 다 변수에 계산해서 넣은 다음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인버스 매도 포지션이니까 조금 상승 흐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펀더멘탈 대략 제 생각으로는 3020, 3000대, 3020, 3010 아니면 2980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 상태에서 봤을 땐 인버스는 조금 더 담아둘 수가 있겠지만 어, 인버스는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더 담아줄 수 있는데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도를 많이 해서 내일 정도는 기관들도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런데. 물론 이제 지금 본 거는 코스피 관련돼서 곱버스 살펴본 겁니다. 코덱스 200. 인버스죠. 인버스 2 곱하기. 그래서 뭐 KCC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조금 빨리빨리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KCC를 업종 상위 순으로 봤었죠. 해운사 파나마 운하가 두 군데가 있었죠. 파나마하고 이번에 또 막힌데 동맥경화 걸린데 스웨즈죠. 네, 이집트 옆에 파나마는 그쪽이죠. 미국 쪽에 있죠. 그래서 재개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은 좀 억누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달린다. 그래도 달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이미 다 투자할 만큼 다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네. 증권 쪽도 강세를 보여주네요.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제외하고 은행 쪽도 예, 다 웬만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탑종목 거래 상위순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버스, 곱버스 살펴봤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좀 많이 올랐네요. 5.8% 정도 올랐는데 외인과 기관들은 전부 매도로 다시 전환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도 매수 키움키움 보이고요. 실적 개선 본격화 이거는 예상치인 것 같고요. 삼성 SDI 실적 내수 소비업체 주가 상승 전망 소비 정상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은 호재죠. 예, 호재인데 소비 정상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빠른 건 좋은데 에서 뭐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실물 경제가 회복됨으로써 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쪽 미국 은행 쪽에 중앙은행 쪽에서 테이퍼링 이제 다시 통화를 좀 시장에 떠돈 통화량을 좀 줄이자 해가지고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한다면 통화를 걷어들이기 시작한다면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도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죠. 거의 국가 신용 등급부터가 차이가 나니까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승하다가 테이퍼링해서 금리 오른다 이런 전조가 보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런 일시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는,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대략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오르던데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다시 치고 올라간다 해서 뭐 너무 길긴 한데 결론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코로나 이전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기준. 2020년도 그 전에 코로나 2019년 한 하반기부터 그때 발생을 했었죠. 이때 정도를 펀더멘탈 이 정도라고 잡으면 좀 많이 올랐네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라고 잡으면, 이 정도 베이스라고 잡으면, 펀더멘탈 이 정도로 잡으면 너무 비싼데. 한 2,500원 안쪽으로 적당할 것 같은데, 2,500원, 이 정도야. 이 정도 저점대가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이 추세선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일봉 이평선 60일선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정도 점대까지 한 3,000원대까지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적당하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근데 퍼스치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은데 좀 높긴 하네요. 다른 솔직히 은행주가 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증권이 좀 높긴 하죠. 은행에 비해서. 퍼스치 4배, 4배면 괜찮고 좋고요. SK증권 이거는 너무 높고, 키움증권 5배 뭐 이 정도면 괜찮고, 뭐 한 10배 내외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SK는 좀 많이 높네요. 이건 조금 높다. 제 기준점에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은행, 미국을 이제 뭐 베이스 기반으로 한 은행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퍼 수치가 한 10배만 돼도 10배, 15배 이 정도 돼도 괜찮던데. 뭐 여하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도 오늘 좀 거래 상위순을 많이 보이네요. 이게 약간 동전주 느낌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전주라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동전주라는 거를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네요. 키움키움 보이고요. 외인들도 많이 참여했겠죠.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역으로 가는 거 살펴볼게요. 이베스트 이 트레이드, 이건 뭐 해외 쪽이긴 한데 결국에 뭐 한국 지사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각설하고 넘어가고요. 기관들 순매수, 외인 순매도. 코스닥이 오늘 떨어졌죠. 하락했으니까 뭐 상승하는 게 당연하고 인버스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 약간 지금 포지션을 봤을 때 아직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포지션을 없애고 라고 생각을 해도 조금 코스닥 상승 쪽의 외인들은 조금 더, 상승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된 것 같고요.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닥 하락 쪽에 조금 더 기운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서울식품 맨날 나오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시스템 아까 봤었고요. BGF가 오늘 6.8% 이렇게 올라서 7,000원대 들어왔습니다. 외인들 많이 빠져나갔고요. 기관도 소폭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건재합니다. 키움증권 역시 매수 매도 상이고요. 펀더멘털로 봤을 때 이 정도 올랐으면 저도 팔았을 것 같아요. 한 5천대 사서 7천대 이 정도 올랐을 때 팔고, 눈치 좀 보다가 조금 한 6천원대 정도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 근데 이런 거 하면 좀 의미가 없긴 하는데 말이죠. BGF 그룹 ESG 경영 및 출범. 이거 호재 2월 23일자 뉴스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죠. 예, 좋습니다. 예, 딱 좋고요. 퍼스치기도 나쁘지 않고요. 예,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 좋고요. 당좌 비율 좋고요. 다 괜찮네요.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인 이유가 있습니다. 페노션 요즘 많이 본 것 같은데 오늘 90원 떨어져서 6,170원 이네요. 기관들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BDI 상승으로 주가 실적 개선. 벌크선 호황. 확실히 코로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좀 괜찮게 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필룩스 요즘 좀 많이 나오던데 85원 떨어져 이것도 좀 느낌이 쎄한 느낌이 진짜 쎄한 느낌이 나는데 외인 기관 동시에 팔았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재도약하겠다. 청약 경쟁률, 유증 청약 경쟁률 159대 1. 유증 확정 발행가 3,235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의 급등세. 아, 이거 약간 그 스멜이 올라와요, 스멜. 딱 보면은 그 약간 그 세력들, 이렇게 주작하는 그런 세력들 약간 스멜이 오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오피셜이 아니니까요. 이 점 그냥 많이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퍼스진 당연히 안 나오죠. EPS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니까. 삼본전자가 17% 가지고 있네. 삼본전자. 삼성도 아니고 삼전은 삼전이긴 하네요. 원래 바이오인가요? 여기 바이오가 아니라 약간 바이오를 뭔가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채. CB. 전환사채 CB. 느낌이 좀, 여긴 저 여기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까 KCC 여긴 이런 데나,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나미도 올랐네요. 차라리 삼성도 괜찮고요. 삼성 오늘 800원이나 떨어졌네. 81,400원 총가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 세를 보여주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 6개 그룹 금융계열사 관리 감독 강화. 삼전 8만원 간당간당. 개미 결국 오를 것 존버 한다는 내용이고요. 파이낸셜 뉴스. 친환경 소재. 요즘 ESG 중요하죠. 예. 환경, 거버넌스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요. 소셜이랑 인바이러먼트랑 그렇다고 합시다. 이건 뭐 존버하면은 좋죠. 예, 좋죠. 두산 인프라, 두산도 요즘 좀 잡음이 조금 많이 없어졌으려나요? 키움키움 보이고 외인들 많이 사줬네요. 그래도 30일 날 진짜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계속 매수를 해줬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분할 합병 효과 톡톡. 전통급 초대형 굴삭기. 호재 같은 좀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 좋네요. 깨끗한 나라. 투자 주의 떴습니다. 좀 많이 올랐나 보네요. 일시적으로. 이때가 정지된 것 같은데
정치 테마 관련주로 왔나 보네요. 아,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는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리츠 증권, 좋습니다. 올랐습니다. 쌍방울도 올랐네요. SK 하이닉스 오늘 2,000원 떨어져서 13만 2,500원 종가 마감했네요. JP 모건 시티그룹 들어 매도를 진행했고요. 기관도 동시에 매도를 했네요. S&P SK 하이닉스 급등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을 했네요. 향상시켰습니다. 업황이 우호적이긴 한데 반도체를 만들 어떤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게 수혜주 운하가 생각보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뚫려서 최악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뚫려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고요. GS 글로벌, 노르페인트 아까 받고 기업은행, 네, 4배 퍼, 삼성 신한금투, 메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고요. IBK 자산운용, 중소기업 제품 판매 라이브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외인들 비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네요. 10%까지도 떨어졌었네요. 네,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풍제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450원 올라서 22,75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요. UBS에서 들어왔네요. 노무라증권, 삼성중공업, LG 디스플레이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시켰고요.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낸 LG 디스플레이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LCD 패널 등 매출 상승으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었고요. 정기주총에서 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OLED 업계 최초 역시 최첨단을 달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중국한테 약간 핵심 기술만 뺏기지 않으면 정말 좋겠어요. LG 지금처럼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면 좋겠어요. LG 디스플레이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LG는 누구나 다 가지고 투자할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LG는 좋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좀 걱정이 된다. 인력 유출에 대한 또는 핵심 역량 기술 유출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믿음직스럽지 않은 게 LG U 플러스에서 약간 화웨이 같은 이런 것들 중국 쪽 관련 기업을 좀 많이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기술자 빼가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도 아마무리에 다 하겠지만 지금 구글도 미국 회사고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유튜브도 다 그렇고요. 그렇겠지만 그나마 좀 긍정적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 것 만약에 유출될 바에는 미국에 유출되는 게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철저한 보안으로 유출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신한지주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예,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총 순으로도 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살펴볼게요. 네이버가 외인 기가 동시에 빠졌네요. 시총 지형도 조금
눈치 싸움이 좀 강해졌다. LG화학 상승 흐름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UBS 골드만에서 나갔네요. 영향 없었다. LG화학 자신감. 이거는 LG화학에서 내놓은 거겠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 화학보험 배터리 수익성 회복했다. BNK 투자 금융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메리츠에서도 괜찮다. 1조 시대. 이거는 그러면은 LG화학에서만 낸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복합적인 어떤 레포트를 참고해서 말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저점을 찍었을 때 들어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아 근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다. 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기대 수치라고 해도 될 정도로.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가 아니라 그냥 호프예요. 호프. 희망 수치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한 150만 원 이렇게 찍으면은 좀 테슬라 정도는 아니어도 테슬라 반 정도까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역시 강력한 매수 신호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입니다. KT도 올랐겠네. KTNG 역시 올랐고. 그래요. 예, 79,000원대부터 계속 매수해서 저도 담아왔습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넷마블이 올랐는데 전 이거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게임을 좀 자주 하긴 하는데 음 그러게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한 분들이 좀 많이 사서 주총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올랐고요. SOL 잠깐 오늘 유가가 어떻게 되나요? 원달러 낮아졌고 유가 하락, 휘발유 국내 휘발유 상승. 해외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이에 대한 영향으로 떨어진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네. SK바이오팜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 KT 역시 올랐고요. 이마트 오프라인 쪽도 약간 상승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리온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가격 홀딩을 했고요. 삼성카드 흐름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정유임에도 불구하고 SOL과는 다르게 올랐네요. CS증권 상승, 기관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키움증권에서도 매도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삼성 쪽에서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해줬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가 좀 더 높긴 하지만 말이죠.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2020년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을 그대로 줬네요. 그래도 좀 고정된 어떤 배당금을 받는 어떤 좀 메리트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UBS 나갔고 외인 기관 동시에 팔았고요. 회사채 발행 요즘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네요. 다른 데서도 보니까 폭스바겐 쪽이랑 해서 조금 호재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만도 만도 맞죠? GS 리틀 오늘 50원 떨어져서 38,150원. 외인 매수 기관 매도. 오뚜기 오늘 6,000원 떨어져서 57만원 됐고요. 키움증권 매수 상위, 한국증권 매도, 시티그룹도 매도를 했네요. 외인 기관 전부 매도세이고요. 풀무원의 들기름 공급 중단. 이건 좀 많이 많이 조금 공급을 했을 텐데 풀무원 정도면 짬뽕 출시, 게살덮밥, 팔굽혀덮밥, 진라면 인기에 현금 늘어난 오뚜기라면 좋습니다.
좋아요. 푸드 에세이 공모전 열기. 약간 열기 뛰고 있나 봅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아쉽게도 주가 하락해서 57만원. 네, 마무리가 됐네요. CJ도 오늘 94,00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시티그룹 매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수 되었고요. 전체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LS 오늘 500원 올라서 68,500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마트와는 반대로 상승을 했네요. 5만원 올라서 97,000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 기관 동시에 매수를 했네요. 그래도 여기는 이마트와 반대로. 롯데칠성도 올랐고, 롯데리츠 이거는 안 살 거고요. CGV가 250원 올랐네요. 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2021년에 개봉, 지금 계속 2020년, 뭐 2019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연착돼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딜레이 돼가지고, 연기돼서, 대작 영화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들끼리 피 터지게 막 싸울 것 같기는 하지만, 반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메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뭐 저 같은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했겠죠. 예. 이제 아까 봤었고요.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